근데 저는 지금 이런 하락에 대해서 좀 약간 반가운 게, 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헬릭 스미스 이연하 하지만 대량 거래량이란 제목이랑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이유 재기성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드디어 하락을 했어요. 뭐 드디어 하락이라는 얘기가 약간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기 조정이 나와야 될 그럴 시기가 필요했는데 1.32%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2% 넘게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공포스러운 장이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정이 좀 크게 나왔고 여기서 뭐 바로 반등을 할 것 같진 않고 조정이 한 며칠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조정의 끝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정은 다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오른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좀 적절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코스닥이 좀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약간 좀 당황하셨을 분도 계시긴 했는데 저도 이제 좀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이게 잘못하면은 지금 전저점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안 좋은 예감이 살짝 들긴 하지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헬릭 스미스 하한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힘내시라는 이제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원래 이제 영상을 찍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좋은 주식 투자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좀 들었고 네이버 종토방 이런 데 가면 막 서로 비난하고 막 하락하면은 누구 막 놀리고 좋아하고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뭐 누구나 다 이제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올바른 마인드로 주식 투자는 굉장히 뭐 투기다 위험하다 그런 오해들을 없애고 건전한 투자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올렸던 영상에서 뭐 선한 영향력 이런 단어를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단어를 제가 또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영향력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느끼셨다면은 제 채널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서 정말 돈만을 위한 주식 투자가 아니라 정말 인생을 위한 주식 투자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내 스스로의 자유를 얻게 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은 트럼프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탄핵이 되면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뭐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발이 되는 거 아니냐, 난항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미국 주식이 조금 많이 빠졌죠. 그래서 다우가 이제 많이 빠졌고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중국을 좀 맹비난을 했어요. 뭐 최근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지는가 싶더니 이제 고위급 장관들이 다 떠나버리면서 다시 관계가 좀 악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말했었죠. 그래서 CEO를 만났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국 국유 기업이 87억 달러짜리 달하는 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크게 비난을 하면서 나스닥이 1.4% 빠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뭐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우리 코스피가 근데 이제 장 막판이 되면서 계속 이제 흐르면서 하락폭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양상이었죠. 초반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하락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이 쭉 나오면서 이제 장대 음봉으로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정의 바닥은 아닌 것 같고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일 것 같아요.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분할 매수를 할지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왜 극단으로 갔다가 극단으로 올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재기성 이론이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시장은 자동 안정장치 작용으로 끊임없이 균형 주위에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극한으로 이른 뒤에 안정 기조 그러니까 올랐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귀한다는 그런 성질이 이제 재기성 이론이라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생기는지랑 그게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RFHIC가 그 미국 화웨이 제재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화웨이 제재에 대한 그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하락을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이 하락을 보고 투매에 동참을 하면서 이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투매를 부르면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000원에서 거의 2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단기간에 50% 넘는 그런 큰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이렇게 개미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극단적인 하락 이후에 투매 이후에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런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재기성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 현상들은 관찰자가 지켜보더라도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이런 어떤 주식이라든가 어떤 주가의 변화들은 관찰자라는 것이 투자자겠죠.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것,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메커니즘에 영향을 준다. 하락은 계속 하락을 부르고 상승은 계속 상승을 불러서 극단적인 그런 하락과 극단적인 상승까지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한일 갈등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갈등이 이제 생겨가지고 주가를 하락시키는 모멘텀이 처음에 생겼는데 그 모멘텀이 시장 참여자들이라든가 어떤 뉴스 기사들의 더 모멘텀이 강화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더 하락을 해서 어떤 폭락까지 너무 과도하게 그런 빠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죠. 그리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을 재기성 이론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차 테마를 예를 좀 더 보면은 뉴스에 의해서 이제 기대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시장 참여자들과 어떤 뉴스에서 아 이게 지금 상승하는 모멘텀이 생겼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수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모멘텀이 이제 강화가 되죠. 이게 상승 모멘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단타와 어떤 개미들의 추격 매수세가 생기면서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하게 되고 원래의 기업 가치보다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고평가 구간에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는 다시 반등을 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이 오른 이후에는 이제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재개성 이론을 어떻게 이제 실제로 주가에 활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실적이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폭등을 하는 구간이 있고 폭락을 하는 구간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올랐을 때는 최근에 이제 RFHIC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2020년에 좋아질 것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분명히 너무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발생을 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구간이 생긴 거죠. 이제 재기성 이론에서 상승을 불러서 과도한 고평가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는 거고 반대로 어떤 종목들은 너무 과도하게 빠지면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폭락과 이제 폭등의 기간들이 다 재기성 이론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너무 폭락을 한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 저가 매수, 이제 부분 매수하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용 잔고를 좀 보면은 이제 4조 8천억 원으로 계속 이제 4조 5천억 원에서 조금씩 계속 올랐죠.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5조대로 갈 것 같아. 아직은 오늘 이제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그 신용 잔고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공포지수는 지금 54로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전혀 공포지수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야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낮고 이쪽에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공포지수로 보면은 나스닥 미국 증시는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섹터별로도 뭐 크게 볼 필요 없이 거의 모든 전 종목들이 다 빠졌죠. 5G도 많이 빠졌고 바이오도 많이 빠졌고 헬릭스미스는 오늘도 지금 연하를 갔는데 다행히 오늘은 정말 좀 다행히 그래도 대량 거래량이 터져서 내일은 이제 점하러 갈 것 같진 않고 어느 정도 약간 하락은 하겠지만 반등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많이 빠졌죠. 2차 전지 굉장히 이제 대형주도 많이 빠졌는데 풍력 발전소 배터리실에서 불이 나면서 ESS 그 저장 장치 이제 2차 전지의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곳에서 불이 났다는 그런 악재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가 오히려 매수 구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정말 리스크가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유난하게 많이 빠졌고 반도체가 조금 재밌었습니다. 이제 대형주들은 많이 빠졌는데 장비주들은 조금 오르면서 좀 특이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고 섹터별로 보면 OLED가 조금 강했어요. OLED가
지금 내년 기대감이 지금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양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헬릭 스미스 연하 한 번 더 또 맞았고, 이제 서진 시스템 RF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5G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딱 오른 종목이 딱 하나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중에서 오른 종목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하락에 대해서 좀 약간 반가운 게, 계속 제가 최근 영상에서 조정이 나올 때가 됐는데 조정이 나올 때가 됐는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을 조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G에서 지금 조정이 나올 때만을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조정이 더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현금을 투입을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좀 불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을 좀 기다렸고, 어차피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3달, 6달, 1년 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받는 것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